오늘도 미녀 노무사님, 박예인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최병우 회계사입니다. 박예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2022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사실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특히 그럼요.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시다시피 급여 수준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최근에 IT 개발자 품귀 현상 이것 때문에 뭐 IT 개발자는 부르는 게 값이다, 대기업에서 다 쓸어가고 있고 뭐 그거와 관련된 뭐 주제를 또 나중에 다루긴 할 텐데, 어찌됐건 최저임금에 대한 여파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언제 발표가 났었죠? 언제였더라? 많이 정적이 흘렀네요. 네. 네. 7월 네, 달이었나요? 7월에 발표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을 발표하는 절차 자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고 네. 그래서 됐고, 사실 저는 이거를 매년 예측을 좀 합니다. 약간 전문가로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노무사님들끼리 서로 내년에 최저임금 얼마다 뭐 서로 내기 같은 거 되게 네. 노름으로 뭐 이렇게 노름이라뇨.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판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노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 9,160원. 네. 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어느 정도 이렇게 사세가 있는 회사들은 사실 영향이 없잖아요. 네, 관심도 그렇죠. 없고. 그냥 거기는 임금을 동결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이번에 최저임금 올랐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최저임금 올라서 누구는 올려줘야 되는데 얘네만 올려줄 순 없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최저임금의 마지노선, 왜냐면 그렇죠. 지금 9,160원이고 이게 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91만 4,44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다 그 209시간인가요? 네, 그 그렇죠. 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했을 때. 네,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라고 네. 이제 가정을 했었을 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190만 원 주셨던 분들은 그렇죠. 다 올려줘야 되는데 걔네만 올려줄 수 없으니까 다른 애들도 다 올려줘야 되니 부담이 더 된다. 사실 부담이 있는 거는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이 크겠네요. 대기업은 원래 그 마지노선과 관련 없는 연봉 테이블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사실 네. 뭐 체감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중소기업들은 많이 비용 구조가 올라가는 부담은 있다. 저 궁금한 게, 네. 노무사님, 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그 과정,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결정이 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노동자위원, 그다음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예,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의 안을 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나오기 전에 뭐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달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피켓팅 시위하시고 하시는 거 좀 보셨던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노동자 측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1,800원? 네, 이 정도 예, 제시를 하셨고요. 그 노동자 측은 네. 뭐 누구예요? 민노총, 한노총, 네, 그 정도의 거기 계시는 그쪽. 거기에서 이렇게 착출된 이제 인원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 단체 한 곳이 아니라 그렇죠, 노동계 그렇죠. 전반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 주요 인원들이 모여서 구성을 하시는 거고, 네. 사측은 경영자 총협회? 네, 그렇죠. 거기에서 경총. 하는 건가요? 회사들이 다 경총으로 위임을 한 상태인 그러니까요. 건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모시고, 공익 쪽은 어디예요? 공익은 제가 알기로는 네, 교수님들? 교수님들. 제가 예전에 지인한테 들었는데 네. 그 지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자기 은사님이 거기 최저임금위원회 가시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과정 자체가 기사화되는 상황이니까 뭐 무슨 얘기 말 뻥끗하면 네, 다 그렇죠. 부담. 그래서 처음에는 18,000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실 사용자 측은 동결. 8,720원 동결을 이제 원했었는데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다시 의견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1,440원 하고, 그 다음에 8,740원. 이게 20원 약간 그건 진짜 약간 짜치나? 이러면 써도 되나? 의도가 너무 보이는데. 네, 그래서 리레빗 올린 거죠. 안 올릴 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리긴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뭐야? 우리는 이거 안 돼 해서 노동자 측 먼저 나가요.
그렇겠죠. 예, 항상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렇죠. 그러다가 세운다 측이 이게 뭐냐 됐다 우리도 안 해. 그리고 나가면 남아있는 동익위원분들이 그럼 뭐였지? 우리가 한번 정해볼까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땅땅땅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루어졌어요. 작년에도 꽤 상승률이 높지 않았어요? 네, 높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막 나가고 강경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이제 네. 엄청 막 들고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여전히 10,000원을 말씀하셨으니까 또 간격이 워낙 컸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결국 이제 공익위원분들이 서로 안을 내놨잖아요. 1,440원, 그 다음에 8,740원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중간치 해가지고 9,160원 이렇게 해서 5.05% 하는데 반올림에서 이제 5.1% 이제 상승된 최저임금 이제 반영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협상의 법칙 아닌가요?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보다는 항상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네. 내고가 될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서로 좀 올려줄게 있다는 건 알지만 정말 20원 올려가지고 얘기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쵸. 좀 다 네. 티가 나는 활동들인 것 같긴 한데 한데 사실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 발표가 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10,000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209시간 내에는 네. 주유 수당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을 때 재작년부터 네. 주유 수당을 포함을 하면은 이미 10,000원 넘었다? 네, 10,000원 넘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동자 측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시급이라는 게 좀 베이스인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붙는 수당들까지 포함한 시급을 환산하면 실제로 환산한 금액은 시급 10,000원이 넘었다. 그렇게 붙는 게 아니라 주유수당을 포함했었을 때 우리가 주유수당을 포함했을 왜냐하면은 때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주에 15시간 이상 그 다음에 사용자랑 같이 약속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주유수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정을 하고 우리가 최저임금 정해졌을 때 209시간 곱해서 이제 월급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봤었을 때는 이미 10,000원을 넘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그냥 실질적으로 정말 최저임금만 따져서 봤을 때는 10,000원을 또 안 넘었으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셨어요? 내기했는데? 이번에는 내기 안 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 했었는데 졌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동결된 역사가 없잖아요. 아니 있었어요. 있었는데 너무 옛날 5,000원대 5,000원대? 뭐 90년대, 80년대 뭐 그런 언제였죠? 90년대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일했을 때 최저임금이 나이 나오네요. 5,000원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최저임금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동결된 경우가 없진 않았지만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뭐 한 번 정도의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있기는 했었어요. 네. 있기는 했었는데 요즘 약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특히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지금 4단계잖아요. 그러면은 뭐 6시 이후에 만나지 못하고 하면은 자영업분들이 모두 다 좀 힘드시고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셨는데 그 칸에 엄마 혼자만 있으셨고 내리는데 그 역에 엄마 혼자만 내리셨대요. 그래서 너무 진짜? 무서웠다고. 섬뜩했겠네요. 그 시간이 9시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밖에 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신데 그 정부의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뭐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태에서는 소득주도는 약간 좀 어려운 상태는 아닌가. 근데 사실 경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제까지 박예희 노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동감하셨잖아요. 채널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고 저희는 어떤 특정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데 박예희 노무사 오늘 좀 강하신데?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뭐 제 생각은 그렇다. 왜냐면은 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고충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냥 그렇다 말씀을 드린 거고. 최측근 가족 한 분도 자영업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얼마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업종별로 좀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 법은요. 업종별로 최저임금 다르게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을 때 네. 업종별로 다르게 할 것인가를 먼저 사실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냥 동일하게 가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결정을 한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21년 12월 31일 날 근로계약을 했어도 네. 그렇게 2021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했어도 이제 하루가 딱 넘어가면 바로 그냥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 연봉 계약서도 좀 업데이트해요. 자,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